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앤서니 킴께서 농담 아니고 잠도 별로 자지 않으시고 이 삼성그룹에 대한 그 분석을 아주 자세히 해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TV나 뭐 기타 우리 경쟁사나 뭐 내지는 공중파에서도 아니면은 뭐 24시간 그 보도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지금 아직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금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앤서니 킴이 또 오셔가지고 이걸 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로써 좀 사실은 그 수혜를 받는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삼성물산 좀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삼성물산이랑 좀 비슷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혀 삼성물산과 관계없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픽해보겠다. 그러나 그 구조적으로 참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물산이 지금 한 15%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우비 한번 보여주세요. 우비, 삼성물산 우비 17% 올라가네요. 삼성물산 우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물산 우비는 상한가인데요. 예, 상한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우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그 배당을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우선주, 신형 우선주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우비라든지 새로운 신형 우선주죠. 아니면 우선주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그룹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 이슈에 대해서요. 외국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ESG 펀드라고 해서 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인데요. 네. 이것에 포커스를 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리고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정입니다. 그만큼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네. 이번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별세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에 따른 변화에 분명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 하나가 삼성물산이었고, 네네. 당연히 삼성생명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컨트롤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10조 이상을 납부를 하게 된다면, 네. 저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면 그 상속세의 원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당은 삼성 물산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물산이 또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 배당이 확대된 것이 이회종 부회장이나 오너 일가한테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배당이 얼마나 늘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 대충 제가 네.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 지금 나오는 표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네. 삼성전자가 1,416원을 배당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네. 중간에 딱 있네요. 네, 1,000원, 맞습니다. 1,200원, 1,416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꾸준히 2,000원을 배당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배당 금액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라도 상속을 모두 그 이건희 회장이 들고 있는 전 지분을 상속을 한다고 가정을 네네. 했을 때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네네. 계산상으로 5,920억 정도의 배당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연부연납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6회에 걸쳐서 네. 상속세 10조를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1.8조 정도를 연간 내야 돼요. 1년에 2조 1.8 가까이 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조 배당을 가까이- 올려야겠네요? 배당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배당을 그럼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네. 2,000원을 받는 게 좋겠고 맞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 왼쪽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3,000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약 8천억 그럼 정도가 맨 나오죠. 오른쪽 밑에 있는 8,0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계산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8,000억을 받는데 1조가 모자른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 1조가 모자란 부분 때문에 네.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인가, 어떤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삼성 SDS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 SDS가 지금 몇 퍼센트 가지고 있더라?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는 대략 한 20% 그 정도 들고 있죠? 네, 10 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네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삼성 SDS는 사실은 지금 오늘 8% 올라가는 이유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를 매각할 수도 있는 오버행이 있지만 네.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네. 주가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센티멘트가 작용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실은 삼성물산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맥스 3,000원 저 표에서만 봤을 때 네네. 3,000원까지 배당을 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네. 만약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4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주식들을 매각해서 특별 배당을 한다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더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은 44% 정도 네. 됩니다. 네. 이게 약 18조 정도의 규모이고요. 네네.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오는데요. 네네. 18.3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배당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저 지분을 사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삼성물산에 돈을 넣어주고 삼성물산이 그 돈을 통해서 삼성생명에서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지분을 되살 수도 있는 그런 앵글에서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우리 앤토니 킴께서 밸류에이션을 하신 삼성물산의 가치를 보면 네네. 맨 마지막을 보면 17만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저게 이제 배당을 기본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sum of the part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가치를 좀 밸류를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배당이 올라가면 뭐 가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더 올라가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뭐 분석을 해본 바로는 네네. 삼성물산이 한 20조 정도 지금 뭐 오늘 한 21조 정도까지 갔을 텐데 네네. 지금 들고 있는 자산만 해도 41조예요. 네네네. 그게 만약에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삼성전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네네. 그 가치가 뭐 20%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된다고 치면 네네. 46조 7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배당금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때 지금 삼성물산 우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상한가 같았어요. 삼성물산 우비는 지금 그러면 배당을 더 주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뭐 삼성물산이 배당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3,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3,500원을 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우선주들은 또 희소성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160만 주밖에 안 돼요. 네네. 시가총액도 워낙 작고 네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네네. 그리고 개인들 분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우선주들이 지금 다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다른 그룹 혹시 뭐 다른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구조를 가지고 배당금은 항상 늘어날 것이고 네. 우선주의 배당금은 그보다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찾아봤었는데 네네. 그 재밌게 제가 본 종목이 이제 대신증권입니다. 아, 대신증권은 왜요? 대신증권을 우선 조금 들여다보면 네네. 그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이거는 왜 대주주의 지분율이 이거는 낮죠? 선행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이와 비슷하게 연부연납 형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네네. 젊은 나이에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받게 됐었고 네네. 당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주식을 매도해서 네. 그 양도세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관계 지분율이 15% 정도 네네.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경영 침해라던가 또는 네. 경영권 분쟁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네. 상황이었었고요. 최근에 SC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액티비스트 펀드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중소형주들과 관련된 네. 회사들을 많이 공격을 좀 했었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페트라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여러 딜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신증권에 대한 네. 배당 증가를 요청하는 네네. 그 주주 서한을 작년 11월에 보냈었고요. 네네네.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작년 배당이 1,000원 이상이 나오게 됐었죠. 아, 그러면은 아직도 그 SC 캐피탈이라든지 네. 펀드멘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친화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배당은 아마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증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는 3.7조 정도가 되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입장에서도 높은 배당을 받는 것이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증권 이유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삼성물산 이유랑 좀 뭐 비견될 만합니까? 비교가 되죠. 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신증권 같은 경우 네. 그 배당 수익률이 지난 작년 1,000원 기준으로 7.2%였고요. 네네. 대신증권 우랑 대신증권 EUB 같은 경우는 10.24%, 10.54%였습니다. 네네네. 지난 금요일 네. 주가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10%대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면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들고 있으면 네네. 10%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신증권의 그 펀드멘탈의 이슈는 없습니까? 대신증권이 아시다시피 라임 자산운용의 네네. 판매사 네네. 중에 가장 많이 그 주식을 팔았던 회사 중 네네.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상각이라던가 네네. 충당금을 좀 쌓아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1분기 손실을 냈었고 그래서 올해 순이익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뭐 충분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을 하는데 배당 여력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삼성물산이 배당 성향과 배당금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이슈와 대신증권이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우선주하고 EUB가 있고 네, EU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당금을 더 주고 그렇죠. 먼저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해져 있으니 지금 연말 들어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자면 대신증권 관련된 우선주들이 괜찮다. 네. 뭐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배당주 가져가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카치움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